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2일 좀 늦은 저녁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또 울었고, 이준석이가 천안함 유족을 찾아서 또 울었고, 참 먹먹합니다. 저도. 그 다음에 장제원이가 또 차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준석 보고 나가라 이런 소리예요. 장제원이가 한 말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모 상사의 유족, 즉 아내가 암투병으로 별세했다 그래서 가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가 오늘은 울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울었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죠, 제 가슴이 먹먹해요. 뭐 형편없는 자식들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 컸고, 이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이준석 이 대표는 당시에 천안함이 2010년이니까 11년 전에 날찍에 이준석이가 같은 병사 입장에서, 그죠? 24살, 25살 이준석인 그 나이였죠. 같은 병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놀랐죠. 저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것을 문재인은 한 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죠. 거기서 국민들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이거는 공부를 할 사건이 맞아요. 지금도 저는 먹먹한데요. 준석이가 우리 아들과 같은 애들이에요. 아들과 같은. 우리 아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울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은 제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울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정상사 유족한테 눈물이 많은 사람처럼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처럼 되는데 딱 3번 울었다. 현충원에 갔을 때 울었고, 국방부 앞에서 울었고. 왜 이렇게 천안함 3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요. 저도 지금 목이 메이네요. 천안함 관련 행사나 묘역 참배를 할 때는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난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비슷한 나이대였고, 그러다 보니 10년 전부터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있다 이러는데, 네 일을 내가 지금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울렁거리네. 고고TV는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아휴, 문재인 같은 희한한 괴물이 그 공수 뭐 몇 단 나왔다 그랬어 그놈아. 주방장 했대잖아요. 아들한테, 7살짜리 먹은 애한테 하는 말이, 준석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특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을 공유해주면 마음 모아 돕겠다. 돕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라. 꼭 받아야 하는 도움이다. 그만큼 우리가 아버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이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라. 말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려고 이때까지 노력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못 드린 점을 반성한다. 천안함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다.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더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17살 많은 그대가 공부하고 힘들 텐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됐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은 최 함장님을 통해 전달해 주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하죠.
이 친구가 자꾸 다뤄다니면서 천안함 뭐 현충원 가서 울었고 국방부 시위 현장 앞에서 울었고 또 어린 소년 앞에서 우는데 말이죠. 이거 진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눈물 코스프레 한다는 우파 꼴통 늙은이들이나 좌파 바퀴벌레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정치의 힘이 됩니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소구력입니다. 아유 힘드네 진짜.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나한테 특별한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저는 엄청 피해가 와요. 그리고 재산적으로도 엄청 피해가 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나를 해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한 거는 없죠. 그런데 그 아주 괴물 같은 정책을 냈고 경제와 외교를 파괴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정신적으로 못 견딜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와요. 특히 유튜브를 하는 관계로. 답답합니다. 준석이 이런 젊은 정치인이 우는 걸 보면은 답답하고 먹먹해요. 얼마나 잘못된 나라면은 이 젊은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울겠습니까? 물론 유승민도 같고 윤석열도 같다 이런 거죠. 자, 자꾸 내가 울먹거리니까 안 되겠고 장제원으로 갑니다. 장제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무식한 놈이에요. 장제원도 무식하고 홍준표도 무식하고 특히 무식한 건 배현진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놈이 튀어나올 때는 안 튀어나오고 너도 이놈아 오늘 천안함 가가지고 눈물 좀 흘려라. 네 아들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마는 네 아들 감싸지 말고 이 장제원이라는 놈은 국회 법사위나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은 소리 꽥꽥 지르고 그게 뭐 대단한 투쟁인 양 유튜브 찍어대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장제원의 소리 꽥꽥 질러봐야 지 주장에 관철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뭐 밝혀낸 게 하나라도 있어요? 이게 꼴통 보수들의 문제점이에요. 이준석 체제가 순항하도록 이준석이가 대선을 관리하고 대선의 중심에 서 있는데 칭찬을 하고 북돋아주고 협조는 못할 망정 그 김종인 체제에서도 그렇게 김종인을 갖다가 욕을 하고 지랄을 하더니 홍준표 배현진이 하고 한 달 동안 잠잠한 거 했더니 또 튀어나왔어. 이놈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싫다는 거야. 보수가 계획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안철수한테 저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아내도 김미경인데 지 아내 김미경 아이고 참네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 김종인 씨를 말이야 늙은이를 갖다가 매도하고 안철수가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이지 내친다고 발광을 한 놈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 씨가 이겼죠. 안철수는 지금 존재감이 없고 완전히 국민의힘에 붙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당직도 5대5로 배분해달라 그러고 여의도 연구원장 자료도 달라 그러고 최고위원도 달라 그러고 찐따 붙고 있죠. 이놈이 사람 부르는 눈도 없어요. 장제원이란 이놈은.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쫓아냈던 윤석열을 쫓아낸다. 이준석이가 자해 정치를 한다고 또 공격을 시작했어. 이 등신이 말할게요. 안 그러면 내가 욕 나올 것 같아요. 장제원이가 오늘 이준석을 아주 맹폭을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점점 이적 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발언을 그만하라. 응? 윤석열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한 것은 거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 야권 후보를 보호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위험하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윤천 총장,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밖에 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야권의 윤 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있느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면 다른 후보들은 출마 자체도 하지 못할 지지율이란 말이냐? 아주 꼴깍을해요. 윤석열이가 맡고 있어 그래요. 윤석열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있어요. 경쟁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당내 사람들하고 윤석열이 하고 응? 이것이야말로 자의 정치다. 더 나아가서 윤 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고까지 말하는데 이거 말이지 여당 측 평론가 발언으로 착각할 지경이다. 그럼 너도 평론해봐 임마. 이준석 같이 명석한 애가 없어요. 응?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점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 당의 최고 중진들이 어제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세계의 경을 잃는 거냐. 점점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무척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야권 주자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려는 자기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주 꼴깍을 해요. 꼴깍을 해요. 제가 그랬죠. 이 장제원 이놈아는 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인문, 철학, 역사, 사회 그런 인문학적인 교양이 전혀 없는 놈이에요. 그냥 그 신문에 나는 또는 정치꾼들이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말만 내 머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짜집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당내에서 한번 물어보라고. 장제원한테. 철학자 이름 대고 경제학자 이름 대면서 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대답을 할 수 있나. 얘가 말이죠. 대단히 무식한데요. 왜 안 나오나 했어. 장제원이 얘가. 왜 이준석을 안 까나 했어. 얘가 제 존재감을 높이려고 계속 과거의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안철수 밀었고 요번에는 또 윤석열을 밀면서 이준석을 또 흔들죠. 저 이준석 아직까지 지지해요. 아니 이준석이란다. 윤석열을 아직까지 전 지지합니다. 아직까지 비판적 지지를 하고 아직까지 저는 윤석열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장제원 같은 애가 윤석열을 갖다가 안철수 취급하느냐? 이준석 네가 자해 정치를 하고 네가 리스크다. 떠나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가 끝나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제가 다른 우파 유튜브하고 아주 현격하게 다른 논평을 하죠. 비평을 하죠.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죠. 그죠? 보세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윤석열만의 가치가 있어요. 안철수도 안철수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 잡느냐 하면요. 별의 순간이 아니라 시의를 못 잡아요. 시의. 때를 못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치의 기본적인 리더십과 정치의 기본적인 돌파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여요. 한 2년 이상을 유튜브를 집중해서 정치 비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장제원이라는 같은 놈이 튀고 국힘의 중진이라는 것들이 튀고 윤석열을 보호하라 그러면 그 윤석열이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끝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지랭이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윤석열이가 자기 혼자 정치할 수 있는 자기가 국힘과 대중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놈들은 다 나중에 정치권에서 사라집니다. 정치가 우리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변하기 시작한 게 김종인의 1년 전이었어요. 김종인이 1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 물결을 모르는 놈은 다 보수 꼴통이고 우리 국힘이 승리하는데 자해하는 놈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하여튼 이놈 진짜 보기 싫어. 홍준표는 지금 불쏘시개로 써야 돼. 응? 자강론에서 유승민과 원희룡과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데 이 장제원 같은 놈 때문에 큰일 났어. 다음 영상은 뭐 내일 올릴지 내일 찍을지 모르지만은 이준석의 경고, 최고위원들과 당 중진들에 대한 경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덥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성님 힘, 남 대표님 힘, 강 대표님 힘, 모두 힘!